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조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인데 독서력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 저자가 이제 독서력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책을 읽을 때 다 읽을 필요는 없다. 그 책의 핵심 키워드를 요약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수많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 인류의 조건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위해서는 중요한 키워드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처음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살아가는 힘이라는 키워드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살아가는 힘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인주의가 고도화됐죠.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힘이 매우 요구되죠. 어떤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걸 기대하긴 매우 어렵죠. 그리고 과거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10년, 5년, 1년이 다르죠. 그만큼 변화가 빨라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한다. 그런데 뭐 내가 도태되고, 이건 둘째 문제고, 그 직업 분야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빠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힘이 매우 필요한,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살아가는 힘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저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살아가는 힘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 그거를 깨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살아가는 힘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무엇인가에 숙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숙달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 보편적 원리라는 것은 모든 것들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에 숙달을 해서 보편적 원리를 깨치면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다 쉽고 빠르게 숙달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 원리를 깨치면 두루 적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관찰해서 습득했던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편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힘이 이런 것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인데, 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훔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르네 지라르의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숨겨진 것, 이 책 속에 모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미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쟁을 통해서 뭐 발전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발전하는 거는 모방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고 그 상대방을, 나의 모방의 대상을 경쟁자로만 오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여튼 훔치는 힘, 모방, 이것이 보편적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매사 관찰하는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책 속에 이 저자의 외국인 친구가 나오는데 뭐 일도 잘하고 브레이크 댄스도 잘 추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어? 뭐 학원 다녔어? 물어봤더니 그냥 잘하는 사람을 관찰해서, 아주 집중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관찰을 해서 훔치는 거예요. 습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훔치는 힘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약하는 힘이에요. 이 키워드는 독서력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저자가 독서력이라는 책도 쓴 저자인데, 독서의 중요성을 책의 곳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행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훔치는 힘, 모방,
이런 것도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존재한다는 걸, 그런 걸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독서는 요약하는 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중요 키워드 보고 핵심적인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매사 일을 할 때 뭐 회의에서 주저리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약하면 이렇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남들의 얘기를 핵심도 없이 주저리 듣는 것도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을, 또 내가 핵심을 요약하지 못하고 그 언저리만 맴돌게 되면 끊임없이 이제 고민에만 빠지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실행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요약하는 습관, 연습,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편적 원리이면서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요약하는 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추진하는 힘입니다. 말 그대로 실행력과 기획력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활동의 공간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 저자가 또 독특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이 추진하는 힘은 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는 몸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추진하는 힘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보편적 원리에 두루두루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보편적 원리의 사례들을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도 또 에너지 넘치는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스포츠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맨 마지막에 소설가 하루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거의 스포츠 분야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가인 하루키조차도 러닝을 하는 소설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이 몸이라는 것이 이 모든 원리에 두루두루 중요하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여튼 우리 몸은 보다 고양된 정신력,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야. 추진하는 힘, 신중함보다는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 신중하다는 거, 고민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평생 단 한 번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무리 신중하게 준비하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결국 처음에 계획적 전략은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창발적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튼 신중함보다 실행력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원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세 가지 원리가 잘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당연히 숙달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숙달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겁니다. 스타일이라는 건 이 숙달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키가 나오는데, 소설가에게 스타일, 문체, 하루키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설가잖아요. 그런 문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갈고 닦는 것, 이거는 숙달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숙달하는 것, 그것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믹스가 돼서 잘 이루어질 때 숙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숙달이라는 거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가는 힘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고 요구되고 있고, 그 살아가는 힘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깨치는 것인데, 세 가지: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